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PD님. 여기는 주택이 아니네요? 네, 오늘 멀리까지 오시게 됐는데요. 네네. 킨텍스에서 뵙게 됐어요. 예. 패시브 협회에서 이제 킨텍스 코리아 빌드라는 건축 박람회에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패시브 존이라는 걸 만들어서 여러 대중들한테 건축을 예정하고 계신 분들한테 이제 패시브 하우스를 이제 홍보하려는 목적으로 패시브 협회에서 참가를 하게 됐는데요. 아이옴이 참가하는 건 아니고 패시브 협회에서 참가를 하게 돼서 그 협회에서 마련한 존에 가서 패시브 하우스가 어떤 요소들이 있고 어떤 기준들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면 패시브 하우스를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 이제 모델 하우스만 보여드리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숨은 이면에 어떤 것들이 요소들이 있어서 패시브 하우스를 구성하게 되고 만들어지게 되는지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PD님하고 이제 멀리 킨텍스까지 오게 되었어요. 이게 건축 박람회가 한국에 여러 개가 있어요. 뭐 지금 보시는 이제 코리아 빌드라는 건축 박람회가 제일 큰 규모고 참가업체도 많은 건축 박람회고, 그 다음에 뭐 경향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경향 하우징 페어, 뭐 MBC 건축 박람회, 한국에서 열리는 건축 박람회 중에서는 코리아 빌드라는 건축 박람회가 제일 규모가 큽니다. 제가 그 한 2년 전쯤에 이제 그 패시브 협회 관계자분들하고 독일 민헨에 있는 바우 건축 박람회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거기 바우 건축 박람회 같은 경우는 이 코리아 빌드 규모의 한 10배 가까이, 최소한 5배는 넘었던 것 같아요. 엄청난 규모하고 엄청난 참가 업체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나라 뭐 한 40개국인가 50개국에서 참가를 해서 규모가 엄청 크거든요. 한 며칠 동안 봐야 되는 박람회인데, 거기 바우 건축 박람회 같은 경우는 약간 기술 중심의 박람회예요. 그래서 약간 그 뭐 전문가들을 위한 박람회라고 인상을 받았고 많이 좋은 인상을 받았었는데, 거기 박람회 같은 경우는 기술 중심의 설명과 앞으로 기준과 앞으로 그 건축이 어떻게 방향이 나가고 어떤 아이템들도 자기들이 지금 기준은 이렇지만 앞으로 기준은 이렇게 만들 거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를 설명하는 아주 유익한 박람회였거든요. 코리아 빌드 같은 여기 한국 박람회 같은 경우는 약간의 지금 현재 트렌드가 뭔지를 좀 보여주는 그런 박람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그 백화점 가면 뭐 4층 가면은 여성복 코너, 뭐 5층 가면 남성복 코너 해서 뭐 요즘에 유행하는 것들이 이제 딱 그 전시가 돼 있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유익한 자리다. 그래서 이렇게 뭐 저는 건축 박람회는 매년 오지만 그거를 건축 박람회를 오늘을 보여드리려는 목적은 아니고 그 패시브 협회에서 만든 그 여러 가지 아이템으로 그 패시브 주택이 어떻게 지어지고 어떤 기준들이 있는지를 오늘 좀 설명드리고 싶어서 멀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네, 일반인 분들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뭐 경영 하우징 페어라든지 이런 것만 알고 있는데, 네. 요거는 약간 보다 좀 전문적인 느낌이 더 강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패시브 협회를 중심으로 그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늘 PD님하고 같이 오게 됐는데요. 안으로 이제 입장 시간이 돼서 들어가게 되면 안에 가서 좀 패시브 협회 존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들어가시죠. 가시죠. 패시브 협회에 이제 그 협회 회장님을 중심으로 한 연구원분들 이제 여러 분 계시고, 그 밑에 이제 회원사들이 있잖아요. 회원사들이 이제 건축사 사무소 회원사가 이제 이렇게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공사 회원사들이 한 요 정도 섹터로 이제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재 회원사라 그래가지고 자재를 납품하는 회원사들이 이제 이렇게 섹터가 있는데, 세 그 분야가 서로 다 협업을 해서 그 패시브 협회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어떤 패시브의 기준과 그다음에 어떤 언어로 표현할 건지를 협회에서 이제 그 기준을 만들어 놓으면 이 세 공정의 협력 업체들이 그 같은 언어, 같은 기준으로 이제 모든 공정을 진행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저희 시공사 중에서는 요 섹터인데 이제 이렇게 많은 시공사들이 있고, 저희 아이옴도 이렇게
유난히 잘 보이네요. 유난히 가운데 잘 보이게 해주셔서 고맙네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회원사들이 패시브 뭐 대충 봐도 한 100군데 정도가 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회원사들이 구성이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PD님 여기 네. 보시면 여기에 보면 이제 서울에 있는 건축사 사무소, 서울 경기에 있는 건축사 사무소고 뭐 여기 강원도도 있네요. 예, 예. 강원도에 오면 이제 건축사 사무소가 이제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고 시공사가 있는데 시공사가 이제 강릉에 있는 업체가 하나 있고 춘천에 있는 업체가 있어요. 이게 강원도는 조금 아직까지 회원사 시공사들이 저희하고 강릉에 있는 업체 두 군데밖에 없고 건축사 사무소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경기도 서울 쪽에 이제 양평 이쪽에 이제 회원사들이 대부분 많을 다 것 몰려 같아요. 있는 그런 형국이에요. 그래서 아이옴도 여기 있는데 조금 회원사들이 좀 더 강원도에도 좀 많이 늘어나서 많이 좀 보급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희 경쟁사만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경쟁사가 늘어나도 좋아요. 이 회사가 패시브 하우스를 많이 지을 수 있는 업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경쟁적으로 더 일이 더 잘 될 것 같아요. 소비자분들에게는 좋은 거니까. 네네, 맞아요. 보통 사람들이 이제 패시브 주택이라고 하면 좀 그냥 비싼 집, 뭐 단열이 잘 되는 집 이렇게만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패시브 하우스는 정성이 많이 들어간 집이거든요. 이런 자재 하나로 완성되는 집이 아니고 아까 그 표에서 보여드린 건축사, 시공사, 자재 협력사가 하나의 언어로 같은 기준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 기준을 이제 협회에서 만드는 거고 그 협회에서 이렇게 지으면 제일 그나마 가성비가 있다는 거를 이제 표준주택이라는 걸 만들어놔서 뭐 A형 모델, B형 모델, 평형별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뭐 철근 콘크리트, 뭐 구조 뭐 이런 것도 이제 다 구분해서 이제 협회에서 도면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진행 절차부터 뭐 협회랑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이 되는지를 이제 하고 그 시공 사례들을 이렇게 사진으로 동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건축 박람회 오시면 패시브 협회 존에서 이런 거를 한번 이렇게 쑥 둘러보시면 실제 사진들을 보고 어떻게 시공되고 어떻게 얼마나 꼼꼼하게 하는지 눈으로 봐야지 이제 아실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직접 보실 수가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자동차로 치면은 네. 뭐 타이어 전문가, 뭐 미션 전문 맞아요, 회사 맞아요, 이런 거 있으니까. 맞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이제 여기서 이렇게 견학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많이 봤었던 저희 집에 달리는 그 창호인데요. 그 이제 시스템 창호라고 이렇게 해서 열리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틸트 환기 기능이 되는 건데 이 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창 옆으로 이제 기밀 시공이라든지 어떻게 구조체하고 연결되고 어떻게 단열을 끊고 하는 이 외적인 요소가 더 중요해요. 네, 그래서 이 창을 보여드리고 이 창 외부에 어떻게 보통의 경우는 일반 주택에서는 이런 그 기밀 장치가 안 들어가는데 패시브 하우스는 이런 게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런 기밀 장치가 어떻게 표현이 되고 어떻게 구조체하고 결합되는지 모급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집 외부에서 봤을 때는 창이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 하고 외부에서는 투습 방수지가 있고 투습 방수지 위에 기밀 테이프가 붙어서 물이 침범을 못하게 창하고 구조체하고 일체화를 시킨다 뭐 이런 거를 이제 모급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냥 지나치면서 봤을 때는 이 전시를 위해서 그냥 해놓은 그 까만 천인 줄 알았어요.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 이게 기능이 있는 천이에요. 용도가 다 있구나. 예, 기능이 있는 투습 방수지라는 천이고 투습 방수지하고 창호하고 기밀을 시켜주는 기밀 테이프고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서 어떻게 레이어가 구성되는지를 이제 이 단면을 보여주시는 건데요. 이 단면을 보면 이제 콘크리트 구조체가 이제 200mm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외단열이 교차로 들어가요. 이게 단열재가 하나, 둘, 두 개가 있잖아요. 그 단열재가 하나로만 쓰이지 않고 열교를 끊기 위해서 단열재를 나눠서 교차 시공을 해서 단열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외장재가 붙는 이것도 외장재가 아니고 이것도 하지고요. 최종 외장재는 요거죠. 철근 콘크리트도 있고 뭐 스틸도 있고 목조도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 요런 디테일들은 이제 뭐 그 대부분 건축사분들이 다 지정을 해서 도면에 그리지만 그 건축주 분들도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가 궁금하시잖아요, 실제.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 현장에서 눈으로 보시면 레이어가 어떻게 완성이 되고 어떻게 단열이 되고
뭐 어떻게 구성이 되는구나를 이제 쉽게 아실 수가 있으니까 이런 목업을 보시면 훨씬 이해가 빠르십니다. 저희가 이제 제일 많이 하는 목조 목업이 이제 현장에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메인 구조체예요. 이게 기초 콘크리트고 메인 구조체가 있고, 메인 구조체를 여기서부터는 땅이에요. 땅이 이렇게 될 건데, 땅이 이렇게 구성이 될 건데, 땅 밑으로 또 단열재가 이렇게 있어요. 땅에서 들어오는 외기를 막아주는 단열재가 따로 있고요. 땅에 붙는 단열재하고 일반적인 단열재하고 또 틀려요. 그래서 땅에서 들어오는 외기를 막아주는, 이 콘크리트를 외기를 막아주는 단열재가 있고, 그 다음에 요 본 구조체 안에 이렇게 단열재가 들어가 있어요. 기초 콘크리트 위에 또 까는 단열재가 또 이만큼 두껍게 들어가거든요. 두껍게 들어가서 이 위에 뭐 엑셀 파이프라든지 난방 배관이 요 위에서 돌고, 그래서 건물은 요 안에도 단열재가 들어있다 보니까 단열재가 다 끊김없이 이렇게 다 이어지는 거고, 여기도 지붕에도 이제 단열재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오리터 파카를 입은 것처럼 집 전체가 완전히 삥 둘러서 단열재가 감싸고 있다라는 거가 이제 패시브 하우스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 보통 패시브 하우스라고 하면은 단열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단열보다 더 중요한 게 기밀이에요. 네, 기밀이라서 여기 보시면 안에서 봐는 그 가변형 방습지라고 하는데, 요거를 이제 요런 테이프를 써가지고 집 안에 내부를 다 꼼꼼하게 밀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열이 아무리 잘 돼 있어도 공기가 숭숭 새면은 다 이제 그렇죠.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요런 자재들로 해서 집이 아주 완벽해지는 거고, 이제 안에서 환기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런 열애수 환기 장치나 이런 걸 통해서 환기가 기계적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집이 완전히 보온병처럼 꼼꼼하게 되는 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완성 주택을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을 보기가 볼 수가 힘들잖아요. 없죠. 예, 볼 수가 없는데 이제 실제 시공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단열재, 뭐 요 밑에 단열재에서 이런 식으로 레이어가 하나씩 있음으로써 이게 집이 엄청나게 위에서 저희가 겉에서 봤을 때는 뭐 별거 아니고 그냥 롱브릭 타일이 붙어 있었지만, 이런 숨어 있는 기능들을 이제 꼼꼼하게 하는 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큰 그 패시브 협회 회원사하고 아닌 회사하고의 차이점이고, 이런 것들을 잘 어떤 원리로 해서 그릴 수 있느냐 못 그리느냐가 이제 건축사가 또 패시브 하우스 협회 건축사하고 일반 건축사하고 차이가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본 구조체 안에 단열재가 있는 거랑, 또 요 바깥에 보면 이게 유리섬유인데 이 유리섬유도 외부에 외단열이 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구조체 단열이 있고, 또 바깥에도 아까 보셨던 단열재가 또 이렇게 교차 시공을 하면서 열결을 완전히 없애주는, 그래서 이렇게 아주 꼼꼼하게 되고, 또 바깥에도 투수 방수지가 있고, 여기는 그 통기가 되는 통기 레인스크린이라고 하는 통기층이고, 그다음에 최종적인 마감, 저희가 롱브릭이라고 하는 그 최종적인 마감이 이제 이렇게 붙는 거예요. 완성 주택에서는 딱 겉모양만 보기 때문에 이 속살을 볼 수가 없는데, 그렇죠. 패시브 하우스의 속살을 이렇게 보여주면 어느 정도 이해가 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해가 되고, 패시브 하우스 그러면 비싼 집 그렇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비싼 게 그 결과적으로 비싼 거지, 그 과정들을 놓고 보면 집이 어떻게 해야지 건축주가 쾌적하고 지속 가능하고 오랫동안 어떻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지를 고민을 많이 한 집이 패시브 하우스거든요. 그래서 패시브 하우스의 정의는 저는 고민을 많이 한 집이라고 정의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만큼 고민을 한 결과가 이제 그 도면이나 시공 과정에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표현이 되다 보니까, 그 고민의 흔적들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단가가 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지, 건축주가 살 때는 좀 더 편안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게 오늘 제가 이 패시브 존을 보여드리는 목적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아이엄하고도 이 유튜브 작업을 진행하면서 네. 저도 이제 일반 분들보다는 패시브 주택을 경험을 많이 해봤잖아요. 네네. 그 처음에는 저도 의아한 게 뭐 내장재가 고급이구나, 그다음에 이제 뭐 에어컨이 필요 없대, 그런 쪽으로 해서 그래서 비용이 추가되는구나라고 했는데, 오늘 여기 와 보니 네. 이제 속 구조를 보니까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냉면도 뭐 9,000원짜리 10,000원짜리 냉면은 뭐 속된 말로 한 공장에서 나온다는 얘기도 네네.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정통 그 냉면은 뭐 15,000원, 18,000원 뭐 하지만 네네. 그 속을 알아보면 정말 몇 시간 동안 10시간 넘게 과서 이게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전 과정, 이게 최종 마감되기 전에 어떻게 레이어가 구성되고 어떤 원리로 이게 진행되는지를 알게 되면 이게 결코 비싼 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정성이 많이 들어간 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성이 많이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건축주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집이 패시브 하우스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 바퀴 좀 더 저쪽으로 돌아보면서 네네. 뭐 다른 뭐 설명할 게 있는지 찾아볼게요. 네네. 이거는 많이 보셨죠? 저희 예. 저번에 그때 블로도 봤죠. 테스트라고 테스팅하는. 예, 그 테스트 기계인데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요 장비 자체가 한 1,000만 원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엄청난. 저거를 만약에 그냥 일반 집에 만약에 저 지금 살고 있는 제 집에 네. 해면 그냥 쑥쑥 빠지겠네요. 네, 저희가 보통 이렇게 패시브 기준이 그 50헥토 파스칼로 해서 0.6회 미만이 돼야 되는데 맞아요. 보통 일반 아파트는 보통 한 5회 이상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집에 비해서 기밀 성능이 패시브 하우스는 한 10분의 1 정도 수준, 아주 기밀하다, 보온병 집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여기는 저희 그 협회 회원사 중에 이제 프로클리마라는 기밀 자재 회원사인데요. 그 패시브 존에 이제 같이 소속돼 있어서 잠깐 설명드리면 아까 봤었던 그 창호에 붙어 있었던 테이프예요. 그 외부에 붙이는 테이프, 내부에 붙이는 테이프 해서 이제 창틀 주변으로 해서 구조체하고 밀봉을 해서 창틀 주변으로 누기가 안 생기게 하는 그런 부속 자재들인데요. 이런 자재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열도 중요하지만 기밀도 만만치 않게 중요하다는 말씀이 이런 자재들을 꼼꼼하게 어떻게 꼼꼼하게 시공하느냐에 따라서 그 효율이. 블로우 테스트를 했을 때 그 기밀 성능이 0.1회가 되는지 0.6회가 되는지 10회가 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재들을 눈에 결과적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게 되지만 속에 있는 이런 자재들이 꼼꼼하게 적재적소에 잘 쓰여져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이런 박람회를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구조체별로 있는데 여기는 이제 뭐 철근 콘크리트 조는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해야 되고 뭐 목구조는 이런 식으로 마감이 돼야 되고 하는 걸 이제 시연을 해 놓으신 거고요. 여기는 이제 패시브 존에 있는 그 자재 협력사인데요. 티프스 코리아라고 열교 차단하는 그 자재를 파는 업체예요. 철근 콘크리트가 있으면 외단열을 하는 게 패시브 하우스는 이 기본이거든요. 이렇게 바깥에 단열을 하고 이 단열을 뚫고 이런 이제 바깥에 이제 이런 석재 마감을 하잖아요, 보통. 요 마감을 할 때 이런 철물들을 써서 이렇게 앙카를 박아가지고 이 나머지 최종 마감재를 할 때 이런 철물을 써서 고정을 시키는데 이 고정 장치가 다 철물이니까 이 단열재 뚫고 열이 교환되잖아요. 그렇죠. 열이 교환되는데 열이 교환 안 되게끔 이 철물들을 다 발명을 하셨어요. 와. 패시브에서는 꼭 필요한 그렇겠죠. 자재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그렇게 열기 없이 진행되는 거고. 신기하네요. 그리고 저희 그 덕도원에서 찍었을 때 그 역전 지붕 했었잖아요. 그 콘크리트 슬라브가 있고요. 콘크리트 슬라브 위에 방수를 이렇게 먼저 해요. 방수를 하고 그다음에 단열재를 또 교차 시공을 해서 단열재를 깔고 그다음에 그 또 방수를 한 번 더 하고 그 위에 배수판을 얹고 부직포를 얹고 세석을 덮어서 이제 물이 빠지게끔 와.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지붕을 만들어야지 지붕에서 햇빛이 이제 햇빛이 들어오면 이 구조체까지 열이 안 통과하고 다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단열재들이 구조체를 보호하고 있는 건물이 건전해질 수 있는 그 역전 지붕의 단면이에요. 그래서 요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와. 6개의 단계를 거쳐야지 역전 지붕이 완성된다. 실제로 속으로 이제 보니까 이제 네, 궁금증이 다 풀렸어요. 속살을 보여주는 거고 이 옆에 보면 이제 그 저희가 두겁, 두꺼비. 예, 저희가 이제 그 금속 두겁을 해야 된다, 돌 두겁을 하면 안 된다고 한번 찍었었는데 여기서 제가 다시 보면 이 단열재가 여기서 보면 이렇게 끊기지 않고 이 파라펫이라고 하는 여기도 이 앞뒤로 단열재가 있고 이 위에도 단열재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외벽에서 올라오는 단열재가 이렇게 다 집 안을 오리털 파카처럼 다 구조체를 감싸야 돼요. 그게 패시브 하우스 기본이고 그 패시브 하우스는 이렇게 단열재가 감싸야지 열교라고 열이 구조체 안으로 통과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 위에 이제 각파이프로 하지를 갈고 합판을 대고 방수를 한 번 더 한 다음에 요 위에 금속 마감재가 붙는 게 최종 금속 마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그 뭐 원룸 건물이나 이제 옥상이 있는 건물은 이 구조체 위에 이 구조체 밑에 여기 단열재가 있고요. 보통은 여기 단열재가 있고 요 위에 콘크리트 위에 우레탄 코팅, 우레탄 끝이에요? 방수하고 그게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성이 이렇게 레이어를 만드는 정성이 이 콘크리트 구조체에다가 그냥 우레탄 한번 칠해서 끝내는 정성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그러니까요. 나왔잖아요. 그래서 패시브 하우스는 그 정성 자체가 완전히 틀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패시브 인증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단가가 일반적인 단가보다는 조금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단순히 비싼 집이 아니고 정성이 많이 들어간 집이 이유가 패시브 하우스다. 있는. 그래서 이 속사를 보시면 아, 그 단가가 나올 수밖에 없구나라는 게 이제 이해가 되시는 아까 거죠.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는 그래 당연히 뭐 이렇게 해서 비싸게 했지. 점점 싸다는 느낌까지 온다니까요. 맞아요. 네. 이거를 저렴하다는 알면 느낌까지 이거를 와요. 알면 싸게 느껴지죠. 네. 궁금증이 다 해결이 되고 있어요. 제가 그 격돈 찍을 때도 네. 역전 지붕을 했습니다, 뭐 금속 두kop을 했습니다라고 말로 했을 때 아마 그런 감동이 없죠. 없었을 거예요. 네.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셨을 텐데 그냥 멋있기만 하지. 밖에서 볼 그렇게 때는. 하셨을 네. 텐데 이제 이렇게 속사를 보시면 아 이런 레이어를 가지고 이유가 역전 지붕을 있구나. 하고 금속 두kop을 하는 것도 이렇게 단열재를 다 감싸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나 하고 이제 그 과정을 느끼게 되면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고 이제 알게 되는 완벽한 집을 위해서는. 네, 네. 이렇게 외부에 쓰이는 기밀 자재, 또 내부에 쓰이는 기밀 자재, 그 다음에 창틀 옆에 쓰이는 기밀 자재, 그 다음에 이제 배관이라 여기도 가까이 클로즈업 해보시면 이런 배관 전선을 막아주는 또 기밀 자재가 있어요. 그런 게 또. 네, 그래서 이렇게 꼼꼼하게 기밀 작업을 해야지 패시브 하우스가 완성된다. 그 틈에서 나오는 바람도 네, 다 잡아야 맞아요.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전선관도 밀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자재들까지 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보시기에는 최종적인 것만 보시기 그쵸. 때문에 그거를 이 중간 과정을 알 수가 없는데 이렇게 이제 저희가 전시 그 건축 박람회 같은 거에서 이런 모업을 통해서 이제 이런 걸 표현해 놓은 건데 이런 것들을 이제 일반인들이 그냥 보면은 아무것도 안 보여. PD님도 그러니까요. 이런 거 모르시잖아요. 스위치밖에 못 네. 보고 이런 거 네, 근데 이제 전문가들한테 이제 설명을 들으면 이거는 어떤 용도의 기밀 자재고 이거는 또 어떤 용도의 기밀 자재고 이런 게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 이거는 가변형 방습지라고 집 내부에 붙는 건데 이 단열재 저희가 이제 벽체 안에 단열재가 들어가잖아요. 단열재 안에 습기가 생기면 아무래도 단열의 역할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집 내부에 저희가 이제 뭐 목욕을 하거나 샤워를 하거나 쿠쿠가 밥을 할 때 내뿜는 수증기가 단열재 안으로 못 들어가게 막아주는 방습지고 와. 근데 이 단열재 안에서 혹시라도 습기가 생겼을 경우에 이 단열재 안에 있는 습기를 밖으로 빼주는 방습지예요. 고어텍스 같은 방습지 쉽게 설명드리면. 그래서 가변형 방습지인데 그런 기능이 있는 것들을 이 내부에 써야 되는 거고 또 외부에 쓰는 또 방습지는 또 다르고 그래서 이렇게 그 기능들이 다 곳곳에 다 있어요. 촬영하면 할수록 이제는 심오한 싸다? 저렴한데?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렴한- 인건비만 해도 얼마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되면 그러니까요. 그냥 저희가 이제 쉽게 건축 상담을 하러 가거나 했을 때 평당 얼마예요? 라고 말을 물어보는 거가 그래서 의미가 저희가- 없어지는 이해했습니다. 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꼼꼼하게 정성을 들여서 진행을 하는데 평당 얼마예요? 라고 하면은 뭐 평당 뭐 낮은 금액으로 하면 이런 게 다 빠지는 거고 그렇죠. 패시브 협회에서 그만큼 이런 것들을 이런 요소들을 안 빠뜨리고 다 넣을 수 있게끔 도면에 적용을 하고 그런 요소들을 중간 기밀 테스트 또 최종 기밀 테스트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꼼꼼하게 다 빠져 있는 다 충족이 되게 돼야만. 구현이 되었는지를 체크하는 게 이제 패시브 협회의 역할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구현이 되면 집이 이제 퀄리티가 아주 높아지는 거죠. 겉에서 보이는 건 똑같아요. 그렇죠. 겉에서 보이는 건 똑같지만 이 속살 안에 어떤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기능적인 것만 봤을 때도 그래도 이 정도 기능이 들어가니까 건축비가 당연히 그렇게 나올 거야 했는데 또 제가 직접 참여를 해보니 네네. 직접 구경와 보니 네. 이제 속된 말로 인건비만 벌써 얼마야? 이 생각이 맞아요, 드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점점 싸다고 이걸 생각하지. 갖다 붙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이렇게 꼼꼼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꼼꼼하게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을 다 그렇죠. 꼼꼼하게 마감을 이렇게 여기 먼저 붙이고 이거 붙이고 그다음에 이것도 붙이고 이렇게 와. 꼼꼼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 거니까. 공정이 장난 아니네. 네, 그래서 그만큼 정성이 많이 들어간 집이에요. 그렇게 지어야
최종 테스트를 합격을 할 수가 있고 최종 테스트를 합격해야지 패시브 협회에서 인증을 걸어주고 뭐 인증된 집이라는 걸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 합격을 받기 위해서 시공사들도 이런 거를 되게 신경 써서 시공을 하고 건축사도 처음에 설계를 할 때 그 인증 기준을 통과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다 도면화를 시켜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작업 지시가 되게끔 기준을 잘 잡아주는 것도 건축사의 몫이고 그 기준대로 시공을 꼼꼼하게 하는 것도 시공사의 몫이고 그 기준에 맞는 이런 자재들을 납품하는 게 자재 협력사들의 몫인 거죠. 협회를 중심으로 잘 돌아가는 게 패시브 협회 패시브 하우스 또 결과값이 패시브 하우스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좀 놀랬던 게 그냥 사람들이 사소한 거에 감동한다고. 네. 이 콘센트 여기서 저도 알잖아요. 살면서 네. 콘센트에서 뭔가 희한한 바람이 나오는데 예, 조금 찬바람이 들어오죠. 그것까지 해야만 이게 합격이 된다는 네,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까지 다 속에 마지막 이제 콘센트 커버가 붙이고 콘센트를 이렇게 꽂을 때는 저희가 알 수가 이런 거는 볼 수가 없는 그러니까요. 건데 이런 이제 목업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중간 과정 속사를 보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가 이제 나오는 거죠. 와, 진짜 이게 협회가 좀 속된 말로 저 병적 수준으로 이게 해야만 맞아요. 나오는 집이네요. 맞아요. 와. 그만큼 정성을 많이 쏟아야 돼요. 와. 네, 오늘 저희 멀리까지 일산까지 오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저희 아닙니다. 패시브 존 한번 대략적으로 보여드리고 여기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패시브 하우스가 그냥 단순하게 비싼 집이 아니고 단순하게 따뜻한 집이 아니고 이만큼 정성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꼼꼼하게 계획되고 시공이 된다는 거를 어렴풋하게나마 조금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서 좋은 기회가 된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그 건축을 예정하고 계신 분들이 패시브 하우스라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구나라는 거를 어렴풋하게만이라도 알게 되시면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그 건물을 짓는 것도 결국은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계속 이제 그래서 저희 생활 수준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패시브로 밖에 갈 수가 없어요.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근데 이제 그것들을 이제 이런 게 가는 게 맞다라는 것만 알고 계셔도 나중에 뭐 내 집을 실질적으로 구현을 하거나 진행을 할 때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아는 것 자체로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